식품의 분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 공식 그리고 분석용 기구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식품의 분석 기초입니다. 식품을 분석하기 위해선 우선 시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시료는 검사나 분석을 할 때 쓰이는 물질로 우리는 식품을 분석함으로 다양한 식품들이 시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을 분석할 때 식품을 얻어내는 채취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상자에 담겨 있을 경우 상자를 8등분해서 무작위로 채취를 하고, 식품 모양이 항상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울퉁불퉁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채취를 해야 합니다. 균일하지 않고 작은 입자의 경우 원뿔 4분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원뿔 모양으로 쌓아 올린 후 갈아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수분이 적은 쌀, 보리 같은 식품들은 묻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부수어 주어 60메시 체에 쳐서 통과된 것을 사용합니다. 60메시란 체의 눈금을 표시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이제 불순물을 씻은 후 과일의 부위별로 채취를 해서 갈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과일을 저온 저장할 경우 시료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류는 입구가 있는 병인 광구병에 담아 40도씨에서 녹인 후 잘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유는 균일하게 섞어서 사용해야 하고 기름이 굳어 있을 때는 녹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름이 굳어 있는데 녹여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름이 불균일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류는 먹을 수 없는 뼈를 제거하고 소시지와 햄을 갈아주는 기계인 초퍼로 갈아서 사용합니다. 분석용 시료를 옮기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중 데시게이터는 약품을 이제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관해 줄 수 있는 기구입니다. 분석용 실험기구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분석용 실험기구 중에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에서 사용해야 될 실험기구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펫은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용액을 취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놓을 수 있는 실험기구인데요. 왼쪽은 피펫 휠러, 중간은 피펫 펌프, 오른쪽은 마이크로 피펫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피펫 휠러와 피펫 펌프는 일회용 피펫을 끼워서 사용해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피펫은 지금 이렇게 피펫이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피펫의 경우 피펫의 단위가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작은 양의 시료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왼쪽과 중간의 피펫 휠러와 피펫 펌프는 여러분들이 식품가공기능사 실기에서도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용 방법은 실기 영상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뷰렛입니다. 뷰렛은 적정을 할 때 사용된 적정 용액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기구인데요. 적정은 부피 분석 실험법으로 모르는 농도의 용액에 아는 농도의 용액을 떨어뜨려 소비된 양을 통해 알아내는 실험법입니다. 뷰렛을 이용하면 액체를 떨어뜨리고 이 떨어뜨린 양을 눈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스 플라스크는 긴 목을 가진 실험기구로 용액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는 실험기구입니다. 메스 실린더는 눈금을 이용해서 용액의 양을 계량하는 실험기구입니다. 건조기구에는 데시게이터와 냉각기가 있는데요. 데시게이터는 건조기구로 식품 성분을 분석할 때 식품의 시료를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기구입니다. 냉각기는 물질이 증기 상태로 올라왔을 때 액체로 냉각시켜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때 증류란 용액과 용액의 다른 끓는 점을 이용해 용액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굴절 당도계는 당도를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앞에 보이는 홈에 식품 시료를 떨어뜨리고 덮개를 덮은 후 반대쪽 원통으로 눈을 대서 확인하게 되면 이 화면 안에 눈금으로 몇 브릭스의 당도인지 나타날 수 있는 측정 기구입니다. 이 사이에서 빛의 굴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릭스 단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용액의 농도 계산법입니다. 중량 100분율이란 시료 100g에서 용질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100분율 단위로 환산하는 농도를 말하는데요. 중량 100분율의 단위는 %로 표시를 합니다. 용질의 중량에서 그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중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주고 % 단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노말 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인데요. 노말 농도는 보통 희석 전 농도의 부피를 묻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희석 전 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이 희석할 농도와 희석할 농도 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이 같다라고 공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질량 나누기 분자량으로 표기를 하며 수분의 개념에서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식품의 물성입니다. 식품의 물성은 시험에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식품의 콜로이드 특성입니다. 콜로이드의 정의와 종류를 알기 전에 먼저 용액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용액의 형태는 진용액, 콜로이드, 현탁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액은 용매에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용액의 형태는 총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질이 녹아있는 용질의 단위에 따라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질은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을 말하고요.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용액은 1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물과 설탕물이 그 예입니다. 나노미터의 단위가 어려우시다면 참고에 있는 단위표를 보시면 됩니다. 콜로이드는 1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의 입자를 가진 용질이 용매에 분산돼서 이제 녹지도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로 분산되어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시로 우유가 있습니다. 현탁액은 1000나노미터 이상으로 저어주면 잠깐 섞였다가 다시 가라앉거나 분리되는 상태의 용액을 말하는데요. 예로 흙탕물과 전분물은 입자가 커서 물에 녹았을 때 섞었을 때는 뽀얀 색깔을 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분이나 흙탕물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콜로이드의 종류입니다. 콜로이드는 앞서 용액의 성질 중 1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의 교질 상태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작은 입자가 물질 속에 균일하게 분산된, 퍼져 있는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콜로이드는 녹아있는 상태가 기체에 녹아있을 수도 있고, 액체에 녹아있을 수도 있고, 고체에 녹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어떤 것이 분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콜로이드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콜로이드의 종류에는 분산시키고 있는 용매인 분산매에 분산되어 있는 입자인 분산질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콜로이드 상태의 예시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액체 상태인 분산매에 녹아있는 고체 상태의 분산질을 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졸의 예시로 된장국, 수프 등이 있고, 유화액은 액체 상태의 액체가 녹아있는 성질로 마요네즈 등이 있습니다. 우유는 유화액에도 해당이 되고 졸에도 해당이 됩니다. 고체 상태인 분산매에 액체가 녹아있는 겔의 종류는 양갱, 두부, 젤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을 예시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콜로이드 상태 중 졸과 겔에 대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은 분산매가 액체이고 분산질이 고체여서 전체적으로 액체 상태여서 흐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겔은 졸이 냉각했을 때 분산매가 줄어서 반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유동성이 없는, 흐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로이드의 성질입니다. 콜로이드의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투성은 작은 분자는 통과시키지만
분자가 큰 입자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화는 중요한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화 상태란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혼합된 상태로 대표적으로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지만 유화제 등을 이용해서 잘 섞어서 혼합해 주는 것을 유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섞이지 않은 액체가 잘 섞여 있는 용액을 유화액이라고 하며 유화액의 형태에 전해질 성분의 유무나 물과 기름 첨가 순서, 비율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화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수중유적형과 유중수적형입니다. 이 개념은 그림과 함께 예시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수중유적형은 물속에 기름이 분산된 상태입니다. 물속에 기름이 분산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유화제가 물과 친한 친수성과 기름과 친한 친유성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물과 기름을 같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중유적형인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가 있습니다. 유중수적형은 반대로 기름 안에 물이 분산된 상태로 유화제의 경우 바깥쪽이 친유성, 안쪽이 물과 친한 친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된 상태의 예시는 마가린과 버터가 있습니다. 유화의 개념에 유화제를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잘 섞이지 않는 액체의 경계면에서 이를 잘 섞어줄 수 있도록 친유성과 친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유화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 이 유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화제 역할로 마요네즈 제조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HLB 값인데요. HLB 값은 유화제 안에서 친수성기와 소수성기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 그 균형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고요. HLB 값이 7 이하면 기름과 친한 친유성으로 유중수적형 식품인 마가린이나 버터 등에 사용됩니다. HLB 값이 7 이상인 유화제의 경우 친수성으로 수중유적형인 마요네즈나 우유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염석과 거품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물성입니다. 물성은 식품의 물리적 성질을 뜻합니다. 식품이 물리적으로 변형되거나 유동하는 모든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물성의 특징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징 설명을 읽고 그 물성의 특징 용어를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점성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에 반해서 일정한 속도로 흐를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물엿이나 꿀을 숟가락으로 퍼서 올리게 되면 끈끈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엿과 꿀이 점성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탄성은 외부 힘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그 힘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말합니다. 곤약은 탱탱한 젤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곤약을 살짝 눌렀을 때 그 힘을 다시 떼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갱은 힘을 가한 후 제거를 하면 양갱의 자국이 잘 남아있으므로 탄성이 약한 음식입니다. 소성은 외부 힘이 너무 크게 가해졌을 때 외부 힘을 없애도 그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탄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점탄성은 탄성과 점성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주면 변형이 되고 힘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서서히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국장이 있는데요. 점탄성의 특징으로 청국장의 예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예사성은 점성 있는 식품을 막대기로 강하게 저은 후에 끌어올리면 막대기에 실처럼 딸려 올라오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국장과 계란 흰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유동성은 액체가 흐르는 성질로 문제에서 물과 토마토 케첩을 저었을 때 드는 힘이 서로 다른 이유의 성질을 묻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과 토마토 케첩을 저었을 때 힘이 다른 것은 액체가 흐르는 성질이 서로 달라서 물은 좀 더 빨리 저을 수 있고 토마토 케첩은 저을 때 조금 천천히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체입니다. 유체는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것으로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중 뉴턴 유체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가 비례하는 유체를 말하는데요. 전단 응력은 기체와 액체가 혼합되었을 때 그 유체에 가해지는 힘을 이야기하고, 전단 속도는 유체에 가해지는 속도로 주로 유동성을 나타냅니다. 이 전단 응력과 속도가 일정하게 비례하는 것은 바로 뉴턴 유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전단 속도가 빨라져도 점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물, 청량음료, 식용유 등이 있습니다. 비뉴턴 유체는 전단 응력과 힘과 유체에 가해지는 전단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 유체입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의 조직감입니다. 식품의 조직감은 텍스처라고도 하며 식품의 물리적인 특성 중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적, 촉감적, 기하학적이 있고 특성의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조직감의 경우 텍스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텍스트로미터라는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